네 번째, 스테인레스 강의 열처리. 자, 먼저 스테인레스 강 한번 분류와 특징을 한번 알아봅시다. 여기가 고속도 강이 아닌데요. 스테인레스 강인데 잘못됐네요. 이건 삭제하겠습니다. 저기 고속도 강이라 스테인레스 강. 자, 스테인레스 강은 크게 종류가 뭐 4가지가 있습니다. 페라이트계라는 게 있고, 마텐자이트계가 있고, 오스테나이트계가 있고, 그 다음에 석출로 경화계가 이렇게 크게 4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전 페라이트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기본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일단 스테인레스 강이 되려면 스테인레스 강 크롬이 13% 이상이어야지. 크롬이 13% 이상. 자, 크롬이 그래서 13% 이상이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이제 이제 중요한 건 크롬하고 탄소거든요. 자, 탄소가 저탄소이면서, 아주 저탄소이면서, 저탄소와 그 다음에 크롬이 13%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래요. 얘가 이제 페라이트 계입니다. 페라이트. 왜 그러냐면 저탄소기 때문에 기지조직이 페라이트가 나오죠. 탄소가 아주 적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탄소가 좀 고탄소이면서 크롬이 13%일 때, 그러면 고탄소이기 때문에 열처리가 가능합니다. 열처리에서 당금질이 돼요. 얘는 당금질이 안 되거든요. 얘는 그래서 당금질이 되기 때문에 당금질 처리에서 조직이 마텐자이트가 나와요. 그래서 얘 보고 이제 마텐자이트가 그러죠. 마텐자이트계. 그 다음에 저탄소에서 C가 저탄소이면서 크롬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니켈을 더 집어넣은 거 있습니다. 그래서 크롬도 좀 더 추가하고요. 그래서 보통 뭐 크롬을 18%, 니켈은 좀 8%, 뭐 한 요 정도 이렇게 넣죠. 이때는 이제 반드시 저탄소이죠. 그럼 결국 뭐냐면 페라이트계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페라이트계에서 탄소를 더 줄이고 크롬을 높이고 그 다음에 니켈을 좀 넣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서 이렇게 크롬이 높고 니켈이 들어가면서 조직이 오스테나이트로 바뀌어요. 오스테나이트. 이게 인전 오스테나이트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오스테나이트계예요. 그 다음에 석출 경화계라고 있거든요. 석출 경화계 같은 경우는 석출물 그러면 탄화물 계열이거든요. 탄화물을 석출을 시키려면 어느 정도 탄소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탄소도 약간 고탄소로 하고, 그 다음에 뭐 크롬 같은 거니, 그 다음에 뭐 니켈도 당연히 있어야지만 기타 합금원소 같은 걸 더 집어넣는 거죠. 다른 합금원소를. 뭐 보통 뭐 여기에 네오빔 같은 것도 들어갈 수도 있고, 티타늄 들어갈 수 있고, 탈륨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러면 이런 것 등이 전부 다 탄화물을 형성해, 같이. 크롬만 탄화물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크롬 FE만 형성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또는 뭐, SI 같은 것도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탄화물을 형성합니다. 얘네들은 이거하고 별도의 다른 탄화물을 형성해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렇게 석출 경화에서 이렇게 이제 석출물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보고 이제 석출 경화계입니다. 그러면은 뭐 일반적인 오스테나이트 같은 경우 이렇게 되는데, 석출물을 만들기 위해서 탄소를 조금 더 느리고 그 다음에 다른 합금원소를 넣은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석출 경화계다. 그래서 이제 어디서 어떻게 출발한다는 것만, 요것만 이렇게 잘 알고서는 이제 생각을 하면은 얼추 열처리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천천히 한번 알아볼까요? 자, 페라이트계 같은 경우는 이거는 당금질이라는 게 당금질 효과는 없어요. 그러니까
당금질 급냉에 의해 갖고서는 뭐 강도가 급격히 증가한다. 그런 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부분 인성 향상을 그 하기 위해서 어닐링 형태로 하거든요. 어닐링 형태. 그래서 이 페라이트계 같은 경우는 가공에 의한 가공을 할 때 가공 경화를 받거든요. 그러면 가공 경화에 의해서 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인성을 주기 위해서 바로 이제 어닐링 해갖고 그래서 이제 공냉을 하게 돼 있다. 이때 어닐링 온도가 너무 높으면 결정립이 너무 조대해지거든요. 결정립이 몹시 조대해지기 때문에 결정립이 너무 커지면은 오히려 인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굽힘이나 충격치가 저하하는 거죠. 이렇게 됐다가 하면 사후 열 처리도 교정 불가가.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900도 이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물론 이제 여기에 그 다른 학구문서가 조금 들어가면은 약간 틀려질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430 LX 같은 경우 그러면 요거는 뭐 950도 정도도 이렇게 가능은 한데 그 다음에 이런 데로 가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높아져 높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일반적인 페라이트계 같은 경우는 대부분 40개 또는 뭐 41, 43 그런 게 있거든요. 405, 434 이런 건데 이런 것 등은 그 900도 이상으로는 안 하죠. 그 다음에 마텐자이트계입니다. 자, 마텐자이트계 같은 경우는 우선 절삭이나 냉각 가공을 했다. 냉각 가공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역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닐링을 통해서 연화 처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가공이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때 하는 어닐링은 완전 어닐링이나 또는 프로세스 어닐링이 있어요. 그래서 완전 어닐링 같은 경우는 변태점 한 500에서 100도씨. 그러니까 대략 한 850에서 900도 정도로 했죠. 이렇게 가열해서 그런 다음에 선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오스트나이트가 이렇게 가열하면 오스트나이트가 됐다. 이것이 선행을 하면 페라이트와 탄화물로 이렇게 되죠. 페라이트 탄화물이 많이 형성됨으로 해서 기지에 탄소 성분이 없기 때문에 페라이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가공이 쉬워지는 거죠. 얘가 페라이트가 많기 때문에 인성이 크거든요. 연성이 크기 때문에 바로 연화가 돼서 가공이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유지 시간 같은 경우는 이 온도에서 1시간 내지 3시간 정도. 그 다음에 냉각할 때는 시간당 30도씨 정도. 그 다음에 냉각할 때 요 온도를 주의해야 됩니다. 요 온도를 주의해야 된다. 그 다음에 프로세스 어닐링 같은 경우는 이것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요. 이거를 짧은 시간에 이 연화 목적을 얻으려고 할 때 그럴 때는 쓰는 방법인데 그래서 뭐 중간 어닐링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조 공정 중에 가공을 용이하기 위해서 연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조하려고 하면 이런 제조 공정 중에 급하게 열 처리를 하는 거니까는 그때는 짧은 시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지 시간은 1시간 내지 3시간 정도 하고 그리고 만약 탄소량이 많다 그러면 시간을 좀 길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냉각을 조금 더 빨리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마텐자이트계는 특징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금질에 가능하다겠죠. 당금질에 의해서 조직이 오스트나이트 조직이 마텐자이트로 가는 거죠. 그래서 가공까지 다 한 다음에 다시 가열을 하면은 이런 것들이 이런 조직이 도로 오스트나이트로 가는 거죠. 그래서 변태점 이상으로 가열하면 오스트나이트로 가는 거죠. 이런 것 등이 전부 다 페라이트와 탄화물들이 전부 다 오스트나이트로 바뀌고 그 상태에서 급냉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고정시키는 급냉을 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탄화물들이 오스트나이트에 고용이 되려면은 아무래도 크롬하고의 탄화물 CR 뭐 23 C4C 같은 거 또는 뭐 CR23 C7 같은 거 CR23 C6 뭐 이런 것 등에는요 탄소가 함유량이 많죠. 그냥 일반적인 탄화물보다. 예를 들어 우리 FE3C 같은 경우는 탄소가 1일 때 FE가 3인데 이거는 탄소가 1일 때 4지요.
크롬이 4. 그러니까 좀 더 많거든요. 그래서 탄소 함유량이, 크롬 함유량이 높기 때문에 탄소 확산이 느려집니다. 그래서 충분히 확산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좀, 시간을 조금 더, 그래서 보면 변태점보다 실제 당금질 온도가 변태점보다 조금 높게 해야 얘가 확산이 잘 일어나고, 그 다음에 유지 시간도 이걸 25mm당 1시간 정도 이상 이렇게 해줘야 충분히 확산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야 뭐 탄화물 같은 것이 오스테나이트로 전부 다 들어가 버립니다. 이때 또 온도를 너무 높이면 또 잔류 오스테나이트가 너무 많겠죠. 아무래도 당금질을 하면은. 그래서 이렇게 너무 높으면 잔류 오스테나이트가 너무 많아져서 강도가 제대로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잔류 오스테나이트 같은 경우는 템퍼링 또는 그 후에 분해를 해갖고서는 그 후에 뭐 잔류 오스테나이트를 마텐자이트로 활용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서 인성이 저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C나 니켈이 많은 경우 잔류 오스테나이트가 좀 더 많아집니다. 탄소가 많고 또는 니켈이 좀 더 들어갔을 경우, 그럴 때는 잔류 오스테나이트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다. 그래서 높은 경도를 얻으려고 그러면 조금 당금질 온도를 조금 더 높게 해야죠. 높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강인성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조금 저온 쪽으로. 그 다음에 냉각 방법은 윤행입니다. 윤행을 해서. 만약 얇은 것은 공냉을 해도 됩니다. 얇은 것을 만약 순행을 했다. 그럴 때 균열 우려가 있기 때문에 평상시 뭐 다른 것도 순행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윤행, 아주 얇은 거는 좀 공냉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당금질 했으니까 당연히 뭐를 해야죠? 템퍼링을 해야겠죠. 그래서 마텐자이트계는 템퍼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금질 할 때 잔류 오스테나이트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잔류 오스테나이트를 변태를 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마텐자이트로 바꾸지 않으면은 이것이 천천히 변화가 일어나죠. 잔류 오스테나이트가 천천히 얘는 실제는 불안정한 조직이죠. 불안정한 조직이기 때문에 안정한 조직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태가 서서 일어나요. 그러면 해서 균열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 당금질 균열이라죠. 얘가 상온에서 가만 놔두면 천천히 분해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는 바로 템퍼링을 해야 됩니다. 템퍼링을. 그래서 템퍼링을 해서 응력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잔류 오스테나이트를 제거를 해야 되는 거죠. 잔류 오스테나이트를 도로 마텐자이트로. 그리고 템퍼링 온도는 일반적으로 한 100에서 350도 정도. 그리고 탄소 함유량이 적은 강종 같은 경우는 한 540에서 750도 정도, 이런 정도에서 한다. 지금 여기에 마텐자이트계의 그런 어닐링 방법, 어닐링 온도가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당금질 온도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런 거는 이 정도 온도, 그다음에 템퍼링을 이렇게 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오스테나이트계를 보겠습니다. 오스테나이트계는 크롬이 18%, 니켈이 대부분 8% 이상 정도지. 그래서 보통 18, 스테인리스가 한 거라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서스라고 하는 거 있거든요. 서스 304. 근데 대부분 이런 게 303, 304가. 그래서 이거는 오스테나이트 조직이 오스테나이트이기 때문에 열 처리로 경화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냥 경화시키려면 그냥 냉간 가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냉간 가공에 의해서 바로 경화되는데, 요거 경화 보고 가공 경화라고 하죠. 가공에 의해서 경화가 되는 현상, 이걸 이용해서만 강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거죠. 열 처리로는 강도가 증가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스테나이트 쪽이 연화되고, 그 다음에 비자성체지만 얘가 원래 비자성체죠. 근데 냉간 가공할 때는 약간의 자성체를 띠고 있습니다. 평상시는 비자성체입니다. 그래서 이거 강은 자석에 달라붙질 않죠.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서 수저 같은 거 자석에 달라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조직이 오스테나이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비교적 연하죠. 자, 그러면 이거는 또 열 처리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또 강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그게 이제 석출 경화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는 게 이제 고용화 열 처리를 먼저 합니다. 고용화 열 처리 또는 뭐 용체화 처리라고 합니다. 이런 거 보면 고용화 열 처리, 용체화 처리 그렇게 불러요. 용체화 처리. 용체화 처리. 용체화 처리 이거 이제 고용화 열 처리 목적은 아까 냉간 가공을 한다고 했거든요. 냉간 가공이나 또 용접했다. 그럴 때는 이제 내부 응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부 잔류 응력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 제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부 응력 제거. 그 다음에 또 열간 가공이나 또 용접 등 했다 그러면 크롬 탄화물들이 나오거든요. 또는 뭐 시그마상이라는 게 있어요. 시그마상이라고 해갖고 크롬 탄화물 형태거든요. 이거가 어디로 석출되냐면요. 이게 석출된 요런 건데 얘네들이 결정 입계에 석출돼요. 입계에 석출되거든요. 결정 입계에 석출되는데 그러면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이 결정 입계에 석출된 얘네들 때문에 입계 부식이 일어납니다. 입계 부식. 입계 부식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렇게 입계 부식이 발생되면은 이걸로 인해서 이제 균열이 가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석출이 안 되게끔 결정 입계에 석출이 안 되고 도로 기지로 고용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 목적이 바로 이제 고용화 열 처리죠. 그 다음에 가공을 했으니까 그 뭐 조직이 상당히 불안하죠. 그래서 그걸 재결정 또는 회복 재결정 그런 단계에 갖고서는 연성도 회복하고 그러면서 또 내식성 내식성 증기가 바로 요겁니다. 요렇게 되면은 얘가 입계 부식이라는 현상이 안 일어나죠. 이걸 없애버리면 요 현상으로 그래서 석출이 안 되고 고용을 시키면은 입계 부식이라는 것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내식성이 훨씬 더 좋아진다는 겁니다. 가열 온도는 보통 한 1050도 정도랍니다. 대부분 1050도. 그래서 가열 온도가 높을수록 석출 탄화물도 충분히 고용돼요. 이런 탄화물 등이 이것이 충분히 고용이 돼요. 왜냐면 확산이 온도가 높을수록 확산이 잘 되니까요. 그래서 고용 및 확산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비교적 재료도 연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너무 연하고 그 다음에 또 결정립도가 커지는 문제점이 생기겠죠. 가열 온도가 너무 높으니까. 그리고 가열할 때 산화 스케일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공기를 접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진공열 처리나 그런 것 등을 해야겠죠. 그리고 유지시간 같은 경우는 25mm당 1시간 정도 한다. 역시 너무 길면은 또 어떻게 돼요? 표면에 이런 산화 스케일 같은 것이 발생해갖고 표면이 거칠어지고 그 다음에 결정립이 또 커지거든요. 결정립도가 또 커지는 현상이 온도가 높아도 커지지만 유지시간이 너무 길어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냉각 방법은 냉각은 보통 순행입니다. 그래서 두껍고 큰 것은 순행, 얇은 것은 굳이 순행 안 해도 됩니다. 그냥 공략만 해도 되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순행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 온도 범위를 급냉을 하고 지나가야 돼요. 급냉을 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지금 뭐냐면요. 요 550에서 800도 요 온도 범위에서는 탄소가 결정 입계로 빨리 확산되고 그러면 해서 크롬과 결합합니다. 그러면 크롬 탄화물이 어디에 생기는 거죠? 결정 입계에 생기는. 그러면 결국 뭐예요? 요런 효과가 또 나오는 거죠. 결정 입계에 크롬 탄화물이 석실됨으로 해서 다시 입계 부식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를 빨리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래서 급냉을 하는 겁니다. 여기를 좀 서서히 지나가면은 바로 이런 확산이 일어나서 이런 크롬 탄화물이 결정 입계에 석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석출 탄화물이 입계 부식에 대해서 강한 민감성을 갖고 있는 거죠. 감수성이라는 얘기, 민감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입계 부식이 잘 일어난다는 얘기다. 자, 그러면 이런 입계 부식을 억제하려면 저는 그래서 오스트나이틱의 스테인리스 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 입계 부식입니다. 이 입계 부식이 열처리에 의해서 이렇게 급냉을 안 할 때도 일어나고 또 열처리가 또
잘못됐을 때 온도나 같은 그런 게 안 맞으면 또 이런 것도 이렇게 석출되면서 또는 내부응력이 또 너무 많을 때 이럴 때 많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결하는 방법이 이제 안정화 열처리가 있습니다. 안정화 열처리. 축구선수 안정환 열처리가 아니고요. 안정화 열처리입니다. 그래서 안정화 열처리 같은 경우는 보면은 요거는 이제 조금 있다 하고요. 그래서 크롬 탄화물을 석출하는 것보다 높은 온도에서 요거나 요거를 첨가. 그래서 이제 요거를 뭐 굳이 안 하는 겁니다. 요거를 첨가시켜 갖고 안정 탄화물을 석출하게 시키면은 강의 입계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열처리를 해도 얘나 얘가 되면요. 얘는 TI 이렇게 돼서 TIC, 네오빔도 네오빔 C 되는데 이 탄화물은 입 내로 석출됩니다. 입계로 안 가요. 입 내로 석출이 돼요. 왜냐하면 크롬 탄화물 같은 경우는 아까 요 탄소가 이렇게 결정 입계로 빨리 확산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얘네들이 탄소하고의 결합력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먼저 탄소를 잡아버리니까 크롬이 어떻게 돼요? 크롬하고 탄소하고 결합을 안 하죠. 그러니까 크롬하고 탄소하고 결합을 안 하고 얘네들은 입 내에서 그냥 먼저 생성돼 있고, 그러면 크롬은 크롬대로 자유롭게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입계 부식이 안 일어납니다. 그럼 아까 여기에 석출물이 이렇게 생겼을 때 왜 입계 부식이 일어나냐 이게. 만약 결정 입계가 조직에서 이런 결정 입계 여기에 석출물이 이렇게 생겼다 그래요. 그러면 자 여기에 이렇게 석출물이 생기면은 여기에 크롬 탄화물이 생겼다 그래요. 그럼 예를 들어 CR4C가 생겼습니다. 이런 거나 CR4C나 또는 CR23 뭐 C6 같은 게 특히 요게 많이 생기거든요. 이쪽 가서. 자 이렇게 생기면 크롬이 요 주위에는 어떻게 됩니까? 크롬이 부족 현상이 일어나죠. 여기 가서 어떻게 돼요? 크롬 부족 현상이 일어납니다. 아까 제가 맨 처음에 크롬이 최소 13% 이상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야 스테인리스 강이라고 치는데 요 부분은 크롬이 이렇게 잔뜩 요 탄화물하고 형성되면서 크롬이 13% 이하가 돼 버립니다. 그게 이제 크롬 부족 현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는 부식이 진행되는 거죠. 바로 입계를 따라서 이렇게 부식이 진행돼. 그렇지 않아도 입계가 불안정해서 부식이 잘 될 수 있는데, 더군다나 또 석출물이 여기 생기면서 이 주위에 크롬 탄화물을 이 석출물이 다 빨아들여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주위에 어떻게 돼요? 크롬 부족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이때 티타늄이나 바로 네오비움이 들어가면은 티타늄 같은 것이 먼저 아까는 탄소가 여기 있던 탄소가 요리 이렇게 입계로 확산이 하면서 크롬을 다 데리고 간다고 했거든요. 근데 얘가 티타늄이 있다 그래요. 이거 왜 이렇게 안 써질까요? 티타늄이 먼저 이렇게 탄소하고 반응하면 탄소가 이쪽으로 안 가버리죠. 그러면 여기에도 어떻게 돼요? 이런 탄화물이 형성되지 않고 크롬은 자유롭게 있는 거죠. 그러면 크롬 부족 현상이라는 것이 없어지죠. 바로 이렇게 해서 입계 부식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게 또 역시 또 가열 온도를 너무 높게 하면은 이때 이제 얘네들도 다시 또 완전히 고용돼 버려요. 완전 고용돼 버려 갖고 또 그래서 이제 약 1100도 이상으로 가열하면 거의 다 고용돼 갖고서는 이 안정화 효과가 없습니다. 얘가 어떻게 돼? 탄화물을 형성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고선 다 고용하고 있다가 얘네들이 빠져나가면서 나가는데 탄소가 먼저 빠져나가면서 또다시 일리 가버리는 거죠. 여기로 입계로. 그러니까 너무 온도를 높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1100도로 가열하면은 거의 안정화 효과가 없어지고 또다시 입계 부식에 대한 감수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요런 이렇게 첨가했을 때 이때 이제 안정화 열처리는 보통 850에서 900도에서 한 2시간 내지 4시간 유지한 다음에 공랭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응력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런 현상에 의해 입계 부식 방지도 되고 그런 것인 전 바로 안정화 열처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얘기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겁니다. 크롬 탄화물이
석출을 하려면 어떤 온도에서 이미 안정한 티타늄이나 네오비움 탄화물이 석출되어 있지 않으면은 얘가 이전 그 크롬 탄화물이 이전 뭐 이런 효과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석출되어 있어야 이전 요 크롬 부족 현상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전 티타늄이나 네오비움 탄화물이 먼저 석출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온도가 높아지면 이렇게 높을 때는 얘네들도 같이 고용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겠어요? 탄화물이 석출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 탄화물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열 처리를 해야 얘네들은 그대로 탄화물이 있고,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탄소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탄화물은 850에서 900도 범위에서 가장 유효하게 석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높은 온도로 가열하지는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용접을 하다 보면 용접부 부근에서는 상당히 온도가 높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크롬 탄화물이 석출될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아까 1100도 이상으로 가열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티타늄이나 네오비움이 다시 어떻게 돼? 고용이 되고, 그러면서 탄소도 고용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식으면서 요 탄소가 크롬하고 반응해서 크롬 탄화물을 돼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러면 도로 다시 응력 부식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내식성이 저하할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역시 용접부도 이제 안정화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응력 제거 열 처리 같은 경우는 가공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응력이 잔류 응력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잔류 응력이 대부분 어느 쪽으로 이렇게 잔류 응력이 남아 있을 때는 바로 입계 쪽으로 집중이 돼요. 입계 쪽. 그리고 특히 이제 크롬 탄화물이 입계에 있을 때는 더 이쪽으로 집중됩니다. 그런 면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또 응력 부식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전 바로 특히 이제 부식의 우려가 더 많다. 그럴 때는 응력 제거 열처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때 온도 범위는 한 800에서 900도 범위. 역시 가련도가 적당치 않다. 너무 높다 그러면 전 크롬 탄화물이나 시그마상이 석출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다시 이제 치화되고 그 다음에 내식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스트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열처리 같은 경우는 보통 일단 원일링은 한 1100에서 이 정도, 얘 같은 경우 이런 애들은 요 정도죠. 그래서 우리 이제 188 스테인리스 강이 요거거든요. 서스 304 시험사가 보통 요 정도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석출광학의 오스트나이트에 고용하지 않고 마텐자이트에다가 고용해갖고서는 이 화합물을 마텐자이트 기지로부터 석출시킨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탄소 성분이 좀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마텐자이트 기지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기지는 그래서 오스트나이트가 아닌 마텐자이트, 당금질에서 마텐자이트 변태를 일으켜서 경화시키고, 그 다음에 석출물이 생기니까 또 어떻게 돼요? 석출물에 의해서 경화가 일어납니다. 석출 경화 현상이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경화를 조합시켜서 강도가 증가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까 앞에서 마텐자이트계 같은 경우는 마텐자이트계는 당금질에 의해서 강도가 증가하는 거죠. 그리고 오스트나이트계 같은 경우는 탄화물을 형성시켜 갖고 네오빔이나 기타 그런 탄화물들을 형성시켜 갖고 그래서 용체화 처리를 해죠. 용체화 처리를 해서 탄화물에 의해서 강도가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때 물론 탄화물이 입계에 있으면 안 된다겠죠. 입 내에 유도시키는데. 그래서 탄화물에 의해서 강도를 증가시키는 것이 이제 오스트나이트계예요. 마텐자이트계는 그냥 일반 열 처리에 의해서 마텐자이트 조직에 나오게 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 강도 증가시키는 거. 근데 이 석출경화계는 바로 마텐자이트계에 의해서 경화도 시키고 탄소가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또 석출물도 또 더 많이 나오게 해서 그래서 이런 거를 조합시켜 갖고 강도를 증가시키는 거다.
그래서 STS-631 같은 경우는 고요관 열 처리를 하고 그러면 전 고용 상태가 되면은 오스트나이트 기지로 가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전 마텐자이트 변태를 일으키게 하고 담금질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석출 처리를 하게 하는 거죠. 석출 처리. 그래서 석출물이 더 많이 나오게. 그러면 전 훨씬 더 경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631 같은 경우는 뭐 보통 17-7 pH라고 표현하는데 또는 뭐 pH가 그렇게 그거든요. P가 석출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H가 경화라는 뜻이고 그래서 석출 경화시킨 강이다 하는 거죠. 이거는 뭐 특별하게 뭐 그냥 이건 이제 보통 그 현장에서 공급할 때 고용화 열처리 한 거는 S제라고 하고 그냥 냉간화변만 한 거 같은 경우는 C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전 열처리 안 한 거 C제, 열처리 고용화 처리 열처리까지 한 거는 S제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개념 잡기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개념 잡기 문제. 오스트나이트 개가 아니라 개입니다. 틀렸으면 오타가 생겼네요. 개. 오스트나이트 개. 오스트나이트 개로 수정하겠습니다. 저도. 자, 오스트나이트계 스테인레스 강의 일반적인 열처리 종류가 하는 것은 뭐 고용화 열처리하고 안정화 처리도 하고 그 다음에 응력 제거 같은 거 한다겠죠. 표면경화 열처리는 하지 않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표면경화 열처리는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거는 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요. 얘는 특별하게 오스트나이트계가 뭐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내식성 우수하고 또 잘 닳지도 않고 인성도 크고 강도도 비교적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표면경화 열처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표면경화 열처리라는 걸 하지 않는다는 거죠.